예, 자 여러분 교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작품이지요. 그래서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차차 저희가 연습합시다. 확인도 여러 번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이 작품은 학교에서도 배우셨겠습니다만 저랑도 여러 번 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세 줄로 되어 있는 게 시조잖아. 근데 시조하고 형태가 똑같은데 무한대로 길이를 늘려놓으면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가사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 작품은 가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허난설원 여인이거든요. 여성분이 쓴 가사를 규방가사 내지는 내방가사라 그래요. 그거 하나 적어주세요. 내방가사 내지는 규방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규원가잖아요. 가는 노래인데 규원, 규방의 원, 그러니까 규방에 있는 여인의 원통함, 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인이 겪는 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옛날이니까 봉건적 사회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뭘 하든 여자는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남편이 너무 자기를 돌보지 않으니까 여인으로서 화가 나고 속이 상했겠죠. 실제로 이 못된 남편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한과 스트레스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요거 규방가사, 내방가사에 들어갑니다. 주제는 여인의 한 이렇게 적어주시고 봉건적 사회라서 그렇다. 여기까지 보시죠. 참고로 여러분 가사는 그래서 시조를 무한대로 길이만 늘려놓은 거니까 리듬을 만드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음보율 중에 4음보예요. 네 덩어리로 끊어 읽은 겁니다. 갑시다. 엊그제 젊었더니 엊그제까지 젊었더니 하마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벌써 어이다 늙거니 벌써 어이다 늙었느냐 이 말이죠. 소년행락 소년 시절에 그 낙자가 즐거울 낙자니까 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즐겁게 지내던 일을 생각하니 일러도 이르다가 말하다라는 뜻이니까 말해도 속절없다 소용없다 이런 말이죠. 늙어야 서른 말씀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목이 맨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생모육 아버지 날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 날 기르시고 많이 들어보셨죠? 신고하야 그 신자가 신라면의 신자잖아. 매울 신자거든. 맵게 고생했다는 건 몹시 고생하셔가지고 이내 몸을 길러낼째 공후배필은 못 빨아도 공후배필은요 높은 벼슬아치 아내거든요. 그거까지는 못 빨아도 군자호구 이 호구가 그 호구가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여기 호구는 좋은 짝 군자의 좋은 짝을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삼생은 밑줄 그으시고 요게 전생, 현생, 후생을 따지는 불교다. 불교적 가치관 윤회사상이라고도 하죠. 불교적 가치관 윤회사상 그 삼생의 원업 원망스러운 업보요. 월하노인이라고 이 우리나라에서 큐피트예요. 큐피트 연을 맺어주는 신이거든요. 월하노인의 연분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노인의 연분으로 밑줄 그어두시고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 뒤에 보면 못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이 모두 하늘의 뜻이고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내지는 숙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적으십시오. 장안유협 경박자를 그랬죠. 장안유협 경박자는요 지금 말로 딱 바꾸면 양아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거리에 유협 호탕한 풍류객이면서 경박자 경박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울 거리에 호탕한 풍류객이자 경박한 사람. 아주 디테일한 해석은 여러분 따로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양아치같이 나쁜 놈을 꿈같이 만나 있어가지고 당시는 시집갈 당시겠죠. 용심하기 쓸 용자 마음 심자 마음을 쓰는 거. 그러니까 시집갈 당시에 마음 쓰기는 살얼음 디디는 듯 밑줄 긋고 그게 상징하는 뜻은 뭐냐면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마음 쓰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얼음이 깨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3528 35는 15 28은 16 16 겨우지나 천연여질 모르면 뜻 적어두세요. 타고난 아름다움
타고난 아름다움이 절로 이니 저절로 일어나니 저절로 나타나니 이 얼굴 여러분 옛날에 얼굴은 페이스 안면이 아니라 몸 전체입니다. 이 몸과 이 태도 이 모습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연광 요거 중요해요. 세월이란 뜻입니다. 세월이 훌훌하고 훌훌 지나가고 조물주가 다시 마늘 다짜니까 조물주가 시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쭉 밑줄 그으시면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는 건요 배틀의 오래 북이 지나가는 건데 배틀 작업을 이렇게 쿵쾅 하면 여기 그 북이라는 애가 슝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전체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푹 지나듯 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지?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가지고 설빈 화한 동그라미 치시고 설빈 고운 머릿결과 화한 아름다운 얼굴이란 뜻입니다. 고운 머릿결과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 두고 어디 가버리고 면목 가증 세모 얄미운 얼굴이거든요. 얄미운 얼굴. 그러니까 예쁜 얼굴과 얄미운 얼굴이 대조지 대조. 예쁜 얼굴은 어디 가버리고 얄미운 얼굴이 되었구나. 내 얼굴 여러분 여기 얼굴 몸 전체 내 몸과 내 모습을 보니 내 모습을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쏘냐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니까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죠. 스스로 참괴하니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하리 밑줄 긋고 한자성으로 수원수구라고 합니다. 적어보세요.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기 부분입니다. 기 1번 부분이었고 그래서 자기 탓이라고 체념 자탄하고 있죠. 자기 탄식 335 야유원은 기생집이니까 335 몰려댕기는 기생집에 새 사람이 나단 말인가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죠. 곧 피고 날점을 꽃 피고 날점을 때에 정해진 곳 없이 나가 있어가지고 백마금편으로 백마는 말 그대로 흰 말이고 금편은 황금 채찍이니까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지금으로 따지면 막 마세라티나 뭐 벤츠 뭐 이런 슈퍼카를 타고 나가는 거죠. 람보르기니 이런 거. 그런 멋진 차를 타고 나가는 것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가지고 어디 머무는 곳. 원근 멀 원자 가까울 근자. 멀고 가까움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멀고 가까운 것도 모르니까요. 소식 잘 있나 못 있나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 알겠느냐 모른다는 거죠. 인연을 그처신들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생각이야 없겠느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렴은 12대 김도길사 12대의 밑줄 그으시면 하루가 길기도 길고 30날 요거는 한 달도 지루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옥창에 심은 매화 옥창은 그 자기 방 창문이겠죠. 거기에 심어놓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곳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느냐. 그러니까 여러 해가 지나간 거죠. 매화는 봄철에 피니까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는 건 봄이 여러 번 왔다는 거니까 여러 해가 지났다는 거죠. 이렇게 무관심 상태로 겨울밤 차고 찰째 자취눈이 섞어치고 그랬죠. 자취눈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 여름난 길고 길째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구준비도 밑줄. 그럼 여러분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심란한데 자국눈이 내리고 구준비가 내려서 더 심란하죠. 이것은 정서를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들입니다. 그 다음 삼춘화류 춘에다가 동그라미 봄춘자지요. 그러니까 삼춘화류 봄날에 꽃이 피고 류자는 버드나무 류자 화자가 꽃화자니까 봄날에 꽃이 피고 버드나무가 돋아나는 호시절 좋은 시절에 경물 그 아름다운 경치에 시름 없다. 시름은 관심 전혀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가을달 방에 들고 여러분 가을에도 동그라미 그러면 겨울 여름 봄 가을 순서는 바뀌었지만 사계절은 다 드러나긴 했어요.
가을달이 방에 들고 실솔, 귀뚜라미가 상에 울제, 침상 위에서 울 때 이 말인데 쭉 밑줄 그으면 귀뚜라미가 침상 위에서 운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귀뚜라미가 뭘 알아서 웁니까? 귀뚜라미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프니까 내 감정이 이입돼서 우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여기는 감정이입 부분입니다. 긴 한숨, 진한 눈물, 떨어지는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헤아림,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샤, 죽기도 어렵겠구나. 여기까지가 승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도로요 풀처해니, 도로 풀어 헤아려 보니, 생각해 보니, 이리하여 어리하리. 이렇게 해서 어쩌겠느냐? 청등, 청사초롱이라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인데요. 그거를 돌려놓고 녹기금 그랬죠. 푸른색 검은 건데요. 그것을 빗기 않아, 비스듬히 안아가지고 병련화, 노래 이름이죠. 한 곡조를 씨름조차, 여기 씨름, 근심, 걱정까지 섞어가지고 타니, 연주하니 소상야우, 소상야우니까요. 소상은 소상강, 야우는 밤야자 비우자, 소상강의 밤비 소리, 소상강 밤비의 대소리, 대나무 소리지요. 그러니까 소상강 야우, 밤비의 대나무 소리가 섰도는 듯, 섞어서 나는 듯, 함께 나는 듯 이런 뜻이죠. 화표, 요거는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입니다. 망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화표, 천년의 별학은 이별의 학이니까 그 천년 만에 돌아온 이별의 학이 운이 난 듯, 우는 듯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뭐 대나무잎 소리, 비 내리는 밤에 그런 소리 혹은 이별의 학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내 연주 소리니까 내 연주가 그만큼 구슬프고 슬프다는 뜻이겠죠. 옥수, 그 아름다운 손가락으로 타는 수단, 타는 연주하는 수단, 솜씨, 옛 소리가 있네만한 옛 솜씨가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부용장, 연꽃이 그려진 휘장입니다. 부용장, 적막하니. 근데 그 휘장이 적막하니 네 귀에 들리소니 누구 귀에 들리겠느냐. 연주가 이렇게 훌륭한데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간장이 구곡대야. 여러분 한자성어로 구곡간장이라고 하거든요. 속에 있는 내장들이 다 그냥 꼬인 거니까요. 요거는 속이 다 뒤집어졌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애끓는 심정이라고 적어보세요. 간장이 구곡대야 애끓는 심정이 돼야 구비구비 끝여셔라. 구비구비 끊어졌구나. 여기까지가 세 번째 전 부분입니다. 혼자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검은고 연주를 했는데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차라리 잠에 들어 꿈에나 보려고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바람에 지는 잎, 바람에 떨어지는 잎, 풀 속에 우는 즘생, 요거는 벌레. 그래서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운하다. 얘네들이 잠을 깨운 거죠. 그래서 거기 바람에 지는 잎하고 풀 속에 우는 즘생, 벌레는 여기서 내 잠을 깨우는 장애물에 해당합니다. 장애물. 그 다음 천상의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서 은하수도 장애물이죠. 견우직녀 앞에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있어도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은 실기치 아니하거든. 그 시기를 놓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견우직녀도 1년에 한 번은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 후로는 무슨 약수가 가력한데 약수도 밑줄이고 약수도 장애물이에요. 약수는 중국의 전설적인 강인데요. 이 깃털도 가라앉아서 아무도 못 건넌답니다. 그 장애물이 가력한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끝이 없는 곳. 난간에 비겨서서 기대어 서가지고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 로자가 이슬로자거든요. 초는 풀초자니까 풀에 이슬이 맺혀 있고 모운, 저녁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대나무 숲이지요.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새소리가 서럽다도 밑줄. 역시 새소리가 서러운 이유는 나의 서러운 감정이 이입돼서 감정이입입니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한, 운명이 기구한, 복없는 홍안이야. 홍안은 밑줄,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죠, 주로. 복없는 젊은 여자가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나 같은 이가 또 있겠느냐?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지위는 탓, 까닭, 이유, 이 님 때문에
살똥말똥하여라. 여기까지가 결.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학습하고 문제 풀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